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평등하게 져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그 중에서도 국가 경제의 혈관을 담당하는 세금을 다루는 곳, 바로 국세청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 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이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세금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국세청이 사실은 거액의 세금을 떼먹은 범죄자들의 뒤를 봐주는 거대한 세탁소 역할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국가 스스로 포기했다면 말이죠. 오늘 뉴스 프로파일러는 대한민국 조세 정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잔혹하고도 기만적인 세금 증발 사건을 프로파일링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리스트를 보시죠. 프랑스산 명품 와인의 대명사 로만의 꽁띠 1,500병,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명품 가방 30점. 이것들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무기상 A 회장의 집에서 국세청이 눈물겹게 압수한 체납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귀한 물건들이 지금은 다시 그들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문을 열고 가져가십시오라며 정중히 돌려준 겁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선 2020년 국세청 내부에서 벌어진 기괴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국세청의 지상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계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춰라.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외적인 비판이 두려웠던 걸까요? 그들은 아주 손쉽고도 위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대신 장부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마치 게임기 버튼을 눌러 점수를 초기화하듯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압류 해제 날짜를 과거로 조작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압류를 푼 것처럼 꾸며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무려 5,300여 명의 고액 체납자가 짊어지고 있던 1조 4천억 원의 세금이 공중으로 분해됐습니다. 이 안에는 출국 금지까지 당했던 핵심 체납자 289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이 떼먹은 돈만 2,60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징수권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넣은 꼴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행정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윗선의 묵인 아래 진행된 조직적인 배임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서 말씀드린 무기상 A 회장의 사례는 이 사건의 백미입니다. 4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체납한 이 사람에게서 압수한 명품 가방들, 국세청은 왜 돌려줬을까요? 이유는 코미디 영화보다 더 황당합니다. 이 가방들은 여성용이라서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 직원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위 간부는 이를 가볍게 묵살했습니다. 48억 원어치 와인 1000여 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관하기 힘들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세금을 거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체납자의 재산 관리인 노릇을 해준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국세청이 원래 이렇게 너그러운 곳이었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자비는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향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또 다른 이면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체납자 56만 명의 실태는 어땠을까요?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단돈 1원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독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 낡은 트럭 하나, 자투리 땅 하나를 압류해놓고 무려 37년 동안이나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에르메스 가방과 로만의 꽁띠를 돌려받으며 호의호식할 때 누군가는 수십 년간 체납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았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5천 명의 부자와 500만 원 때문에 37년을 고통받은 서민.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날 대한민국 조세 정의의 민낯입니다. 국세청이라는 거대 권력이 휘두른 칼날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날카로웠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게는 솜방망이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조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납액 축소 실적을 인사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은 겁니다. 즉, 세금을 실제로 거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상에서 체납액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그들의 승진과 성과급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이거 위법이다,
나중에 문제 생긴다 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조직의 수뇌부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통계 조작을 통해서라도 유능한 기관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그들의 허영심이 국가의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독 밑바닥을 아예 망치로 깨버린 꼴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회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고 법망을 피해 다니는 자들에게는 승리자의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전직 국세청장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비위 기록을 남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몇 명으로 끝날 일일까요? 증발해버린 1조 4천억 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효가 지나버려 이제는 법적으로 거둘 수도 없는 그 돈은 결국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메워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사고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료 조직의 KPI, 즉 성과 지표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프로파일링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 재산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인사 고과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불공정의 현장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숫자에 매몰된 행정은 반드시 괴물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1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땅에 떨어진 국가의 신뢰입니다.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는 책임을 묻는 것뿐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돌려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그 체납자와 그 가방을 정중히 건네주며 승진 꿈에 부풀었을 공무원들, 그들이 비웃은 것은 법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도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낸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뉴스 프로파일러는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추적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뉴스 프로파일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로파일러였습니다.